지금 시간이 12시 33분이니까 제가 아무리 늦어도 45분, 46분경에 끝내드릴게요. 평소 말 템포보단 좀 빨리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동찬이라는 사람이고요. 대치동, 그리고 중계동, 일산, 그리고 송도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계동의 러브콜을 받아서 은행사거리에서 5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굵고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제 소개고요. 이제 인강도 하고 있고 뭐 이제 국풍 2천에서 중등 고등까지 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 화장실 갔다 오신 거였군요. 네, 보시면은 제가 일부 부분을 좀 생략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사탐이다 보니까 사회탐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28년도 대학 수능 개편 확정안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예비고일, 지금 우리 태호 학생이 제 직속 제자거든요. 우리 태호는 잘 알고 있겠지. 09년생부터는 이 09년생이 고3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선택 과목이 폐지됩니다. 이 탐구 영역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으로 대학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도대체 무슨 과목이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지리, 환경, 그리고 일반사회 파트로 이루어진 과목이 통합사회입니다. 자, 이 통합사회는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짤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통합사회에서 경제 파트 중에서도 심화도 아니고 기본도 아니고 기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5분 동안에 짤강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퀴즈도 낼 거거든요. 자유롭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태호 기대할게. 아직 경제 파트는 안 나가지, 그치?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여 년 전에 애덤 스미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했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자본주의의 원형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의 사상이라 평가를 받는 이 사상이 바로 뭐냐? 자유방임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자유방임주의에서 방임이 뭐죠? 풀어놓다의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자꾸 시장경제에 개입하는데 개입하지 마라. 어차피 개입 안 해도 시장경제는 무슨지 않는 손?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근데 왜 자꾸 국가가 개입하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저서인 국부론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가격을 결정할 건데 왜 자꾸 간섭하냐? 라고 애덤 스미스가 250여 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방임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상이 서구 자본주의를 이끌어가요. 150년 동안. 대략 20세기 초까지 이끌어가거든요. 이때 20세기 초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929년경에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말이죠. 대공황, 영미권에서는 더 디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좌절, 우울, 슬픔 그 자체입니다. 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침체 현상으로 이것이 비단 미국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150여 년 동안의 애덤 스미스를 신봉했던 이 자유방임주의자들이 반성을 해요. 야, 지금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대공황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난 거 아닐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가보자.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보자. 해서 등장했던 자본주의를 중2 세계사 때 배웠을 거예요. 태호 학생 얘기해볼래? 무슨 자본주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수정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기존 자본주의를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뭡니까?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답니다. 자, 3등급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자본주의의 뜻은 채팅창으로도 말씀드려보세요.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 최소화할까요? 최대화할까요? 최대화 아닌가요? 그렇죠, 얘기야. 자, 2등급 선지 가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렵습니까? 자, 수정자본주의의 특징은 복지제도 축소일까요? 확대일까요? 확대입니다. 왜 확대일까요? 저에게 복지제도는 이렇게 느껴져요.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해서 잘 사는 사람에게는 세율을 더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겐 세율을 조금만 거둔 다음에 걷어들인 조세와 세금을 다시 사회적 약자에게 특혜와
복지 서비스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복지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제도인 것이고 거기에 전제 조건은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고 있네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는 국가가 시장 경제의 개입의 최대 활용, 복지 제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929년경에 발생된 대공황을 타개시키기 위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했고 1930년대부터 그리고 1979년까지 수정 자본주의가 전 세계 자본주의 기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1979년경에 무슨 사건이 터졌을까요? 자, 영미권에선 이걸 오일 쇼크라고 하던데 무슨 파동? 들어보셨나요? 석유 파동입니다. 석유 파동이 터져요. 이 석유 파동 때는요, 전 세계 유가가 상승했고 심지어는 유가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머님들 아시죠? 물가가 상승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경제 파트 배웠지? 자,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화되고 장기화되면요, 우린 이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1979년경에 발생된 오일 쇼크는 전 세계 경제를 다시 한번 마비시켰죠. 이때부터 수정 자본주의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때부터는 1980년대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꿉니다. 자, 이젠 수정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옛날 150여 년 전에 200년 전에 애덤 스미스 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 애덤 스미스가 자유주의라면 이제는 구자유주의가 아닌 새로운 자유주의가 등장한다.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등장했던 사상 조심하십시오. 구자유주의일까요? 신자유주의일까요? 신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1980년대부터는 이제는 수정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졸업하고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1980년대에 등장했던 신자유주의는 작금의 2025년까지 전 세계 경제의 주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자유주의 퀴즈 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 경제 개입의 최소화일까요? 최대화일까요? 최소화. 큰 정부 추구, 작은 정부 추구? 작은 정부 추구.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복지제도 축소일까요? 확대일까요? 축소입니다. 이제 1등급 선택 가겠습니다. 맞죠?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일까요? 약화일까요? 강화입니다. 어머니도 한번 이 학생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대단해. 똘똘한 친구입니다. 유일반 친구고요. 저에게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가와요. 노동시장, 근로자와 사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고 근로자 또한 사용자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즉 노동시장 유연성의 전제 조건은 국가가 지금 개입 안 하고 있죠. 자유롭게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화되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9등급제에선 1등급 선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통합사의 경제 파트 중에서도 기초이자 가장 큰 핵심,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합사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이라서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걸로 대학 가는 시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통합사회 한국사 암기 과목이잖아요. 아닙니다. 암기 과목 아니에요. 이거 주요 과목입니다. 이거는 상대평가입니다. 어머니들. 고1 때 통합사회 한국사로 내신 대비하시고 고3 때는 다시 통합사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통합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제가 설명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33분에 시작했죠, 어머님들. 그렇죠?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 연마다 이제 뭐 상상고도 가는 친구, 뭐 하나고 가는 친구, 소위 말하는 전교권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한 3년 전 일입니다. 이 아이 참고로 상상고 갔습니다. 선생님, 이해관계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관계? 너 설마 그 이해관계에 대한 질문을 언더스탠딩의 그 이해관계라고 생각하니?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애기야, 이해관계라는 것은 언더스탠딩의 이해가 아니라 여기서 이해관계는 너와 내가 지금은 사제지간이야. 스승과 제자의 사이지만 만약 너랑 나랑 같이 사업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너와 나의 사이는 사제 관계가 아니야. 이해관계야. 왜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에 놓여진 특수한 관계. 우린 이걸 이해관계라고 해. 언더스탠딩 아니야. 하니까 아이가 그제서야 이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의 종특. 정말 시청각 매체는 빨라요. 우리 어른들보다. 근데 인쇄 매체, 특히 어휘력은 이 아이가 극상위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 사탐 수업은요. 이 어휘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어휘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텔링에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수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제 커리를 믿고 따라온다 보면은 중등 과정 그리고 고등 교육 과정에선 어렵지 않게 A등급 그리고 고등 교육 과정에선 1, 2등급 나옵니다. 9등급 세대에서도 1등급이 배출이 많이 됐으면 5등급제는 제 손바닥 안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제 판서는 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 수강생들이 저한테 얘기해보면 선생님의 판서가 굉장히 과학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되게 많이 해요. 그 부분들은 이제 시험 대비를 거쳐봐야 그 진가가 발휘되는데요. 제 강의는 철저하게 구조화된 판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생략하겠습니다. 관리 차원은 어떤 선생님들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제 직속 조교나 아니면 명문대나 자사고에 진학한 제 직속 제자들을 분기별로 제가 초청을 하거든요. 중3 때 한 번, 고1 때 한 번, 고3 때 한 번.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엄마 말 안 들어요. 아빠 말 안 들어요. 선생님 말 잘 들어요. 근데 선생님 말보다 선배 말 잘 들어요. 전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러면 애들이 공부 안 하려다가도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를 봐요. 이제 위클리 테스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테스트를 보거든요. 호남 농업이 발달한 지역은 여기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니까 프랑스는 서유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주간 테스트 결과가 매주 월요일마다 어머니들께 전송이 되고 있고요. 지금 2반 같은 경우는 녹색. 이 친구가 1등한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2등. 그리고 재시험자들은 빨간색. 그래서 이때부터 재시험자들은 합격할 때까지 조교랑 조교팀장님 제가 직접 물어보고 재시험에 보고 있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 보고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의 다 끝났고요. 통합사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고1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태화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4월 말 5월 초일 겁니다. 4월 중순일 수도 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4월 말에 있을 중간고사는요. 예비고1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1등급 찍은 친구는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그 왕좌의 느낌을 본 자는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는 사춘기를 끝났어요. 고1 때.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교우 관계가 핵심인데 보통 그런 경우는 특수적인 관계를 제외하고는 평온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1등급 찍은 친구들은 사실상 고3 때까지 그 등급이 잘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이건 거의 과학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입시 생활하면서 느껴진 결과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1등급에서 3등급 추락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 남성의 평균 키가 170인데 최홍만의 키 2m 14cm인데요. 선생님 이거 곤란하다는 겁니다. 전 경향성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 실패 사례를 제외하고는 보통 1등급은 끝까지 1등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1학기 중간고사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초잖습니까? 지금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사교육 안 해도 됩니다. 독학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 6개 과목이 지금 1년 커리로 선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가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있거나 선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교육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교육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BS에는 상관없습니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귀하의 자녀가 큰 문제점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과정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입니다.
그러면 이 5등급자 핵심은 1%, 아니 죄송합니다. 1등급의 퍼센테이지가 10%고요. 10%라는 것은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서성한 연고대 탑7 라인에서도 1등급이라는 게 기존의 4%의 1등급이랑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이젠 내신으로 대학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시도 잘 봐야 되고 심지어 비교과도 잘 봐야 되고 세특도 잘 봐야 되는 통합형 인재를 뽑고자 하는 게 교육부의 기조입니다. 어떤 입시 컨설팅 소장님들은요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사석에서 이거 뭐 특목 자소가 아니면 대학 보내지 말라는 얘기래.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예비고일 친구들에게 특목 꼭 무조건 가야 된다. 자사고 가야 된다. 왜냐면 비교과는 세특은 아시잖아요. 일반고랑은 넘사벽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일반고인 예비고일 친구들에게 지금 제가 저주를 내리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예비고일 그리고 일반고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사활을 걸고 안정적인 1등급이 도배가 된다면 세특과 비교과가 썸머 때 그리고 윈터 때 계속적인 성실하게 미리 선행으로 준비가 된다면 그리고 대수능에서도 탐구 과목이나 국영수 과목에서 안정적인 등급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연고는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입시 세대는 정말 어려운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1월 달부터 지금 이 학생처럼 예비고일 윈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문의가 많으세요. 지금도 문의가 오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특히 쪼개져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인구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단편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통합사회만큼은 제가 경중을 둘게요. 한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고1 친구들은 노란색이고요. 네, 예비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사랑 사회가 있는데 별개 과목입니다. 한국사랑 고1은 완전히 별개 과목이에요. 그리고 중3 사회는 고1 통합사회 기초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커리가 이어져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이건 생략할게요. 제가 3월달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3개 학교를 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이 제 직속 제자가 8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일반고 합격자 나왔고 조교들이랑 팀장님들이 지금 DB 분석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연고가 이번에 10명이군. 이번엔 삼육고등학교가 10명이군. 그러면 80명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학교를 3개 골라서 제가 갈 거예요. 이거 3월 둘째 주에 개강 예정입니다. 일단 어머님들 저 알고 있어요. 이반 학생님 국영수 세팅하시고 저랑 만나시죠. 지금 사진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사진 찍으시는데 혹시라도 제 커리 믿고 가실 분은 지금 사진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개의 반이요. 노란색 반, 녹색 반, 파란색 반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369 고일 한국사, 369 통합사회, 파란색 뭐 대진여고 한국사, 대진여고 통합사회. 이건 모르는 겁니다. 아직 미정이에요. 미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3월 둘째 주에 개강이니까 제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확정안을 드릴 거예요. 369반 개강, 뭐 대진여고반 개강하면 그때 저와 어머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이제 제 커리 믿고 1년에 4번 시험 보거든요. 한국사나 통합사는 제가 1등급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국어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도 개강반이 열려 있거든요.